강력한 분기 실적을 축하드립니다. 예산 논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이 연말 예산 소진, 즉 버짓 플러시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과 더 관련된 것인가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해하는지 정성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드린 것은 주로 향후 2개월 내에 확정될 2026년 캘린더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환경 탓에 연간 예산 규모와 같은 큰 결정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업프론트 사이클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들에게 강조하는 점은 비즈니스에 순풍이 될 요인도 있고 역풍이 될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든 우리 플랫폼에 대한 고객 참여도는 매우 높으며 특히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프론트 시즌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든 우리는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제프, 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품 혁신과 출시 내용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닥시미티가 의사들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기회를 어디까지 확장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5년, 10년 후의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짧게 답하자면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 AI 분기별 활성 사용자 수가 50% 성장했고 스크라이브 사용자가 3배로 늘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스크라이브는 사용자 유지율이 매우 높고 의사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는 제품입니다. 환자 방문을 기록하고 질문하는 전체 워크플로우 과정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분기에 100만 명이 넘는 뉴스피드 사용자가 있었고 많은 사용자가 이를 시작점으로 닥스GPT를 사용해 뉴스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우리 제품과 시장의 다른 벤처 캐피털 지원, AI 제품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하도록 요청하는 수백 건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의 품질과 깊이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리서치 솔루션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2개나 3개가 아닌 2,000개 이상의 거의 모든 의학 저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로그인 같은 번거로움 없이 논문과 증거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의사들이 정말 좋아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개발팀 100여 명이 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팀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기 실적 축하드립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조금 더 파고들어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 책정 과정에서 고객들이 배정 방식의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소비자 직접 광고, 즉 DTC 광고의 적대적인 정부의 태도가 계속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략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TC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과정의 초기 단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고 서한을 보냈고 일부 브랜드가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DTC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대행사가 의료 전문가, 즉 HCP 예산을 관리하는 대행사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몇 대형 에이전시 파트너들과 DTC 광고 브랜드의 자금 일부를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확실한 것은 DTC 이슈가 내년도 최종 예산 확정을 지연시키는
여러 정책적 불확실성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예산 소진, 즉 버짓 플러시 주제에 대해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3분기, 즉 캘린더 기준 4분기 가이던스와 예산 소진 기대치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가요? 예산 소진 관련 계약이 둔화되고 있나요?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DTC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HCP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통합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고객들이 업셀, 예산을 연초에 더 많이 집행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봄에 연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 포털에 인사이트가 없어서 업셀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연도의 마지막 23개월 동안 막대한 추가 자금이 집행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것이 말씀하신 버짓 플러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통합 프로그램이 일찍 시작되고 클라이언트 포털 인사이트가 제공되면서 고객들이 프로그램 추가에 대해 훨씬 더 빨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셀 자금이 연말 46개월 동안 더 고르게 분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이고 반대로 역사적으로 연말에 발생하던 업셀이 앞당겨져 하반기에 고르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3분기 비교 수치는 좀 더 도전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셀 타이밍의 변화 때문에 업셀 시즌의 비즈니스 건전성을 보려면 캘린더 2025년 하반기 성장률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러한 전환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이러한 구매 행동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더 일관된 가치를, 우리 비즈니스에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업셀 사이클은 매우 강력했으며 단지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으로 인한 타이밍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프에게 AI 전략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채택을 구축하는 과정 어디쯤 와 있으며 AI 전략이 향후 매출에 기여하는 시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I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통합 프로그램에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 프로그램 내에서 고객을 위해 한 줄의 항목을 쉽게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분기 예약의 40%가 통합 프로그램, 즉 AI 최적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1년 전 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비즈니스에 가장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고객을 대신에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더 원활하고 일관된 매출 흐름을, 고객에게는 더 나은 ROI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활성 클라이언트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이 매주 로그인하여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처방전 증가율이나 매출 결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ROI 연구의 수는 포털 도입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9월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투자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6월, 7월, 8월에도 ROI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1년 내내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 제품군 통합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음성 및 화상 통화가 하루 30만 건을 넘어서며 텔레헬스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AI 통합의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통화를 하는 의사로서 AI 스크라이브를 사용해 메모를 하고 싶을 것이고 화면을 한번 탭하는 것만으로 메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메모들은 평가 및 계획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닥스GPT를 통해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패스웨이를 인수하고 통합하여 출시했지만 사용자 기반의 마케팅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우리 플랫폼에는 AI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분기 실적 축하드립니다. 중소기업, 즉 SMB가 전년 대비 100% 성장했다고 하셨는데요.
에이전시 파트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털로 데려와 소규모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전시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트너 수가 12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SMB 성장이 100% 넘게 증가한 큰 이유는 이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고 있으며 기존의 소규모 고객들과의 비즈니스 수준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가져온 비즈니스 규모가 7자릿수 후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론칭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은 소규모 제약사 고객들은 우리가 ROI 데이터나 오디언스, 생성 기능 등을 통해 제공하는 수만 달러 가치의 무료 혜택에서 큰 가치를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 대형 고객보다 더 큰 가치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솔루션이 그들의 내부 팀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겠지만요. 에이전시 파트너를 통한 SMB 성장은 엄청났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큽니다. 통합 오퍼링, 멀티모달 오퍼링이 이번 분기 예약의 40%를 차지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5%였다고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 2026년에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캘린더 연도 기준인가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셨지만 이 지표를 보면 가시성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확히 하자면 통합 오퍼링이 예약의 40%를 차지했다는 것은 2분기 업셀 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2분기와 3분기 매출에 영향을 미치며 2026년 캘린더 매출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판매를 주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통합 프로그램이 업프론트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1월에 시작되고 12개월 동안 지속되며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들이 업셀 시즌 내내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 비즈니스에 더 좋고 장기적으로 더 일관된 수익을 제공하므로 고객에게도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믿습니다. 멀티모달 질문에 이어서 고객들이 멀티모달이 자신에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는 티핑 포인트가 있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고객의 50%, 80% 혹은 100%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짧게 말해 우리 비즈니스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피맥스 사례를 보면 AI 최적화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결과는 의미가 큽니다. 좋은 소식은 고객들이 매일 로그인해서 사소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그들을 대신해 인간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훨씬 더 개인화된 수준으로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인터넷에서 보았듯이 AI 최적화 프로그램이 우리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측면의 참여 도구들과 이를 병원 시스템에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이얼러 때처럼 말이죠. 아직 초기 단계겠지만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스케줄링 및 텔레헬스 도구와 관련해 300개 이상의 의료 시스템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의사의 45%를 차지하며 우리 프로그램은 모든 병원의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계의 유명한 이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이미 우리 AI 제품군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갱신 주기를 거치고 있으며 12분기 내에 숫자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짧게 말해 그들은 우리 AI 도구 세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그들의 신뢰받는 파트너였으며 히파 보안과 데이터를 잘 다루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이 있겠지만
이미 상위 20개 의료 시스템 병원들이 우리 AI 제품군을 구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PHI, 즉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해 안심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결정입니다. 트럼프의 처방전 정책이나 최혜국 대우 가격 정책 주제가 제약사,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나오기 시작했나요? 가격이 내려가면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잠재 고객과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말 새로운 소식이고 세부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오늘 막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업계와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해 보입니다. GLP-1에 대한 접근성이 정부 지원을 받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중간 유통과 마진을 줄이는 것은 의료계 전반에 좋은 일입니다. 비만과 관련된 후속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업프론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너무 최근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